안녕하세요, 문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바베큐 튜토리얼 초급편 풀드포크입니다. 앞으로 영상 3개 정도를 튜토리얼로 찍을 건데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풀드포크, 스페어립, 브리스킷까지 이렇게 3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 예전 영상들에도 똑같이 다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받았던 질문들도 좀 많고 이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은 나쁘지 않은 퀄리티의 그런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 안에 모든 이론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이론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론 몰라도 그냥 이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 정도까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나무로 떼서 할 수 있는 바베큐나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차콜로 하는 바베큐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원육을 손질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목전지라는 부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풀드포크를 할 때는 목전지, 한국식 정육으로는 이렇게 목전지라고 나오지 않고 전지랑 목살이 따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시려면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코스트코 가시면 있고요. 근데 굳이 목전지로 안 하셔도 돼요. 전지로 하셔도 충분하고, 전지도 많다 하시면은 소량으로 하실 때는 목살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걸 까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뭔가 작아진 것 같죠? 작아진 건 아니고 한 팩 안에 2덩이가 들은 거예요. 이거는 한 덩이만 가지고 온 거고, 간단하게 손질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손질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나 정말 못하겠다 하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넣으셔도 돼요. 손질이 크게 필요 없는 부위고,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크게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고, 이런 지방이 많아 보이는 것도 원하시면은 조금 잘라내셔도 되는데, 나중에 다 이렇게 찢어서 섞으면은 오히려 좀 더 풍미를 내는데 좋습니다. 뒤로 돌려볼게요. 보시면은 막 이런 이상한 부위 보이죠? 뭐 이건 살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하고 징그럽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이상하고 징그럽다 하면 그냥 다 도려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갈색깔, 이 커피 색깔, 이거를 이자라고 하는데 뭐 임파선 같은 겁니다. 저는 먹기 싫으니까 다 도려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거 크게 의식 안 하고 그냥 다 먹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 도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덜너덜한 부위를 다 도려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냥 다 쓰고 싶으면은 그냥 이 안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잘 넣어서 그냥 한 번에 구워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피 굳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먹기 싫어 보이는 거는, 이상한 거는 다 도려내면 됩니다. 이자나 임파선이 여러 군데 분포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고 먹은 적 많을 거예요. 모르고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좀 불쾌하니까 도려내는 거고,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안쪽에도 있거든요. 뭐 여기서 이 사이에 또 어딘가 있는데 정말 작게 있기도 하고 크게 막 분포하고 있기도 해요. 항상 골라낼 수는 없으니까 풀드포크 다 익히고 나서 찢을 때 보면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빼내면 됩니다. 자, 솔직히 이 이상 손질할 게 없어요. 제가 손질해낸 게 이런 거나 지방 이런 거 좀 분리해냈고, 자, 이렇게 너덜한 거는 그냥 다 안으로 말아 넣어서 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끝입니다, 손질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베큐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원유, 그 다음이 이 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쓰는 거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식자재에서 사는 거고요. 붉은 후추, 뭐 그때그때 갈면 좋지만은 이게 정말 입자가 딱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정확해요. 그 다음에 요 설탕, 갈색 설탕, 파프리카, 이렇게 4가지 풀드포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정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소금, 후추 2가지면 충분합니다, 텍사스식 바베큐는. 근데 거기에다가 색깔을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카라멜라이징이나 좀 더 풍미, 스파크를 위한 갈색 설탕, 소금, 후추 1:1도 되고 소금 2, 후추 1, 요게 가장 뭐 기본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후추가 이 정도 있으니까 소금도 이 정도 부어줄게요. 이 정도.
지금 이 정도면은 소금량이 훨씬 많은 겁니다. 저는 같은 높이라도 후추 입자가 조금 크고 후추 사이에 공간이 소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후추가 훨씬 적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소금 대 후추 비율이 맛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풀드포크는 간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 뚱뚱한 고기에 겉에만 럽을 바르기 때문에 간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 요거는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1대1대1로 보이는데 요거는 한 0.5만 넣으셔도 됩니다. 거의 뭐 색깔용이니까요. 이 갈색 설탕인데 안 넣으셔도 되고 저도 한 0.5 정도만 넣겠습니다. 살짝만 넣었습니다. 보통 돼지나 닭에는 설탕이 들어가는데 소에는 많이 안 넣습니다. 소에는 왜 안 넣냐면은 소하면은 보통 브리스킷입니다. 브리스킷에 안 넣는 이유는 돼지나 닭보다 훨씬 조리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이 설탕 때문에 많이 마크가 심하게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설탕을 잘 넣진 않습니다. 뚜껑을 닫고 쉐이키. 자, 이제 잘 섞었으면 럽을 뿌려주겠습니다. 좀 과하게 뿌려줘도 절대로 짜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고기가 너무 뚱뚱한데 겉에만 바르잖아요. 정말 위에 소금을 때려 붓지 않는 이상 많이 짜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위에는 이쁘게 한번 싹 풀드포크 럽까지. 이제는 이 단계에서 5분 10분 정도 잠깐 놔뒀다가 그릴에 올리겠습니다. 이 사이에 그릴을 준비하면 돼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고 럽을 뿌렸는데 머스타드를 바르기도 하고 오일을 바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안 바르고 바로 럽을 뿌리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차콜에 먼저 불을 붙이겠습니다. 코스트코에 팝니다. 킹스포드를 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 한쪽에다가 모아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 뱀처럼 길게 또르르르륵 차콜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번에 안 타고 모기약처럼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타고 넘어가겠죠. 열었다 닫았다 안 해도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까지 다 탔다 싶으면은 또 열어서 한 번 더 보충해주고 뚜껑을 잠깐 닫아서 온도를 올려주겠습니다. 자, 내부 온도가 100도를 찍었고요. 요 밑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아닙니다. 뜨거운 물을 넣어줍니다. 이게 온도 유지도 도와주고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고기가 마르는 것도 방지해줍니다. 보면은 불에서 조금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은 스프레이로 사과 주스나 식초나 뭐 맥주 이런 거를 위에 뿌려줘요. 뭐 1시간이나 그때그때 좀 마른다 싶으면은 뿌려주는 편이고, 처음에 한번 뿌려주면은 2시간 이후부터 한 번씩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 시작한 데부터 너무 불 위에 바로 있지 않게 최대한 뒤쪽으로, 그리고 뚜껑 닫아줄 때도 포인트인데 불이 왼쪽 끝에 있으면은 닫았을 때 연기 나오는 구멍을 최대한 길게 넣을 수 있도록, 고기를 지나치면서 연기가 빠질 수 있도록 불 반대편에 연기 나오는 연통을 배치해주고, 아까 전에 뭐 한 2-3개씩 이렇게 차콜을 깔았는데 불이 너무 높다 싶다 하면은 차콜을 좀 뒤로 빼주고, 불이 좀 약하다 싶으면 조금 더 넣어주고,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깔아주는 거를 좀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봤을 때 120도에서 135도 사이로 유지해서 일단 5시간을 먼저 구워주고, 그 뒤에 조금 덜 됐으면 조금 더 해주고 호일을 싼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총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온도가 다시 120도로 올라왔고요. 여기서 앞쪽에만 펠릿을 좀 넣어줄게요. 이게 히커리라는 나무로 만든 펠릿인데 체리, 사과 다 있습니다. 꼭 펠릿을 안 쓰고 칩을 쓰셔도 돼요. 나무칩, 훈연용으로 만들어진 거. 그걸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맛있는 스모크를 같이 입힐 수가 있겠죠. 이 차콜 자체에는 무슨 맛있는 향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펠릿이나 나무칩을 추가함으로써 맛있는 연기를 입히는 겁니다. 처음 초반 부분에만 뿌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뒤까지 다 뿌려버리면은 펠릿끼리 불 붙어서 이 끝까지 바로 불이 다 붙을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천천히 가게끔 앞쪽에만 좀 뿌려줍니다. 날이 좋아가지고 바베큐 잘 될 것 같아요. 바베큐는 날씨가 또 반입니다. 반.
그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는 꾸버스 그릴이고요. 브랜드는 크게 솔직히 안 중요합니다. 엄청 비싼 거랑 뭐 저가랑 중가랑 뭐 크게 상관없어요. 무슨 바베큐 프로가 될 게 아니면은 살 수 있는 가격대 저렴한 거부터 먼저 구매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는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겉이 마르게 하는 것도 방지해주고 당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바크도 더 잘 생기게 해주고 안에 분홍색으로 띄는 스모크링도 생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기 표면이 너무 빨리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스모크링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뿌려줌으로 인해서 고기 표면의 온도를 조금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모크링이 조금 더 잘 생깁니다. 이 차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 한번 넣고 그냥 끝이냐 아니면 중간에 계속 추가해 주냐. 제가 계속 댓글로 답변은 드렸는데 영상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요만큼 타 왔잖아요. 이 정도까지 진행되면은 얘를 잠깐 빼놓고 다시 채웁니다. 얘도 또 다 타면은 또 채우겠죠. 자꾸 막 들었다 뺐다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쭉 길게 나서 천천히 타도록 하는 거예요. 보통 요 차콜 기준으로 이렇게 3개에서 2개 정도를 기준으로 한 줄을 쫙 만들면은 한 120도 정도가 유지돼요. 130도 불이 붙으면 150도까지도 올라가는데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150도까지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게 반복이에요. 평균 120도 130도 요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관리를 하면서 여러 번 해보다 보면은 요 정도면 이게 유지되는구나 하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사용하는 그릴에 따라 크기에 따라 고기 양에 따라 뭐 물 양에 따라 온도가 다 달라집니다. 중간에 이 차콜을 보충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하냐요, 뭐 얼마나 넣나요,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이 지금 타고 들어가서 이까지 갔죠. 여기서부터 새로 더 시작할 수 있게 여기서 저까지 깔아주겠습니다. 이게 좀 느슨하면 중간에 끊길 수도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더 올려주고 이렇게 잘 붙여놔도 타면서 막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끊길 염려도 있어요. 스프레이 뿌릴 때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죠. 그대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방향을 돌려야죠. 이쪽에 불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이쪽에 탈 수 있잖아요. 여기가 안 타게 이렇게 여기 넣으면은 불이 이렇게 지나가도 얘가 안 타겠죠. 한 요거 3개, 2개, 3줄, 2줄 요런 식으로 하면은 120도에서 140도 사이로 잘 유지될 거예요. 강하다 싶으면은 조금 더 2칸씩만 넣고 좀 약하다고 하면 3칸씩까지 늘리고. 지금이 4시간째거든요. 온도가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한 2시간 정도는 최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했죠. 한 5시간 정도 해보고 조금 덜 되다 싶으면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호일 2시간 정도, 한 7에서 8시간 정도라고 했는데 오늘은 한 8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뭔가 이거 열고 작업을 하다가 100도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100도부터 다시 시간이 가야 돼요. 100도 찍은 지금 상태부터 시간을 체크하면 됩니다. 많이 어두워졌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요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방이 갈라져 있으면은 괜찮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호일에 싸볼게요. 호일을 이렇게 펼쳐서 깔고요. 사과 주스, 꿀, 설탕. 이게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다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기가 막 달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주 이쁘게 됐습니다. 김이 빠지지 않게 잘 말아줍니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올리고 2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온도가 계속 120에서 135도 사이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94도가 지나서 빼왔고요. 73도가 넘으면 호일을 싸고 94도에서 6도가 되면은 종료합니다. 원래 최소한 막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레스팅 해주면 좋은데 지금 벌써 너무 늦은 저녁이라 한 30분 정도만 레스팅 해두고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자, 레스팅까지 마쳤고요. 대망의 공개. 와우. 와,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장난 아니죠? 자, 문치의 풀드 포크 완성입니다. 와우. 밑에 보면은 육즙 있죠, 육즙. 이거 절대 버리면 안 되고 같이 섞어서 다시 잘 흡수시켜야 됩니다. 여기 떨어진 거 보이시죠? 떨어진 거. 엄마. 오 마이 갓. 여기로 육즙을 자, 이 잘 구워진 풀드 포크를 그냥 크게 한 입 뜯어 먹어 보겠습니다. 와, 끝장납니다. 살이 그냥 이렇게 제가 최근에 만든 것 중에서도 정말 잘 됐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제가 뜯어 먹은 부분은 빼놓고. 오 마이 갓. 보이시나요? 이게 잘 쪄진 가오리 알죠? 거의 뭐 가오리 수준입니다. 이거 그냥 이거 소스 묻혀가지고 그냥 섞을 때 이런 위에 껍데기 기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좀 찌꺽찌꺽 해서 잘 섞어주면은 훨씬 풍미가 좋습니다. 삶아 먹는 것보다. 조금 씹을 거 있게 좀 크게 잘라서 햄버거에 넣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퀄? 이 정도면은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게 잘 된 거예요. 햄버거에 코울슬로 국물 쫙 머금은 풀포크를 올리고 피클 풀드 포크 버거. 정말 맛있습니다. 가끔 문책 60방 제 스토어 리뷰를 보면은 느끼하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베큐 완전 느끼합니다. 제가 먹기에도 바베큐만 먹으면 당연히 느끼합니다. 그래서 뭐 콜슬로나 뭐 야채, 가니쉬 그런 것과 빵 이렇게 합쳐서 뭐 샌드위치나 버거로 드셔야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고. 자, 처음에 원육을 손질하고 그 다음 소금, 후추, 시즈닝, 그릴 120도에서 135도 사이로 온도 맞추고, 뭐 구하거나 인터넷에서 사실 수 있으면은 훈연 펠릿이나 훈연 칩 같은 걸 넣어서 좀 스모키한 플레이버를 좀 더 추가하고, 온도를 73도가 넘어가면은 호일에 싸 94도 넘어가서 96도 정도가 되면은 해서 레스팅 충분히 3시간 하고 다음 드시면 됩니다. 다음 편은 중국 편 스페어 리뷰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 편 중국 고급 편 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